네,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장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번 반복적으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을 분석해라. 이런 개념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대외적인 요소에 좌우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맞죠. 뭐 미국이 무슨 일 있거나 중국이 무슨 일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매가 나오고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까지 대외적인 요소까지는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이 주도주의 매물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매물대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주식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왜 주식하시는데 힘들고 변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다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되던 매매도 왜 안 되냐면 매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에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주식은 깊게 눌리더니 곧바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깊게 눌렸기 때문에 매물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매물이 텅텅 비어지니까 호가층도 얇아지고 주가가 호재를 받아서 상승하면 방해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팅 내면서 상한가 가는 주식들이 있죠. 그런 주식들의 매물대가 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그런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어디서 오르기가 힘들지 이런 부분을 알아간다고 하면 일단은 대외적인 영향은 내가 100% 분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어느 쯤에서는 물량이 받아주겠다. 어느 쯤까지는 좀 오르기 힘들겠다.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지루하시겠지만 자, 매물대가 좀 빡센 구간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려고 해요. 어떨까요? 힘들겠죠. 내려가겠죠. 근데 힘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거기를 갑자기 힘을 주면서 뚫어버려요. 이건 뭐죠? 이건 세력이 돈을 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가득 찬 매물대를 누가 뚫어주겠습니까? 저거를 다 받아주면서 저기 있는 돈들이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힘차게, 그래서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는 뭐냐면 얘가 천천히 올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매물대가 천천히 오르니까 긴장되겠죠. 야, 이거 팔까? 야, 본전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한 방에 힘을 쏘면서 슈팅을 내갖고 이 매물대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홀딩 가는 겁니다. 야, 뭐가 있나 보다. 야, 뭐가 좋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 참 단순해요. 투자자들이요. 이게 다 심리가 똑같습니다. 빠르게 뚫어주면 안심하고 느리게 올라가면 불안하고 빠르게 떨어지면 불안하고 천천히 떨어지면 덜 불안하고,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또 영향이 가는 게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펄어비스를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펄어비스 어디가 매물대가 가장 많을까요? 여기겠죠, 당연히. 이 구간. 전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이건 저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신규 게임에 대한 소식, 그리고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이제 캅게임도 신고가를 갔었죠. 그리고 크래프톤도 신고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정말 허무하게 주가가 밀려버렸죠. 정말 허무하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재료가 없습니까? 있어요. 기대감이 없습니까? 있어요. 회사 망했어요? 아니죠. 매출 잘 내고 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받아주는 매물이 없냐? 이거 세력이 던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죠. 이제 주가가 강하게 뚫으면 막 기대감이 생기죠. 세력이 확 쏴주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하게 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냥 눌러버리고 폭락을 시켜버리면 어때요? 이것이 가지고 있던 재료나 기대감이 이게 다 한순간에 공포로 변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식이 웃긴 거예요. 재료가 있고 회사가 좋고 매출을 내도 차트를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심리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정말 많이 괴롭히고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고통을 줬기 때문에 지금 보합을 가고 있어요. 보합의 의미는 뭐죠? 특별히 이평 수렴이죠. 이평 수렴의 의미는 이제 매수도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가 수월하다? 상승이나 또는 하락도 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은 여기서 한번 맞았어요. 하락은 여기서 맞았고 보합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만한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명분은 없어요. 물론 세력이 대외적인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거는 변수긴 하지만 대외적인 걸로 명분을 만들어서 하락을 시켜서 만약에 이 지지라인 있죠, 여기 9만원대,
이 9만 원대 제가 이때 세력이 막 던진 신호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도 약간은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안 좋거든요. 근데 이탈을 다행히 안 했어요. 자,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등 나오나 했는데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실망 매물이 정말 이제 많이 버텼는데 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제 개인들 얼마나 버틴다고 했죠?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지났어요 지금. 그럼 3개월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3개월 버티니까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3개월 버티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한 번 더 민다? 그럼 실망 매물 때문에 여기서 낙폭이 더 커집니다. 빠르게 하락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가 붙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꺾이고 매물대,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렸던 매물대와 여기 있는 매물대가 합쳐져서 더더욱더 오르기 힘드는 그림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결정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건 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매물대 분석해서 어디가 한계점이고 어디서 받아주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는 거죠. 그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100%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주식에서 100% 손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꺾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꺾어버리는 패턴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때 이제 우리 8월달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그때 한번 꺾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은 꺾은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60일선 이탈시키면서 꺾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의 이런 하락을 경험한다고 하면 그 외에 나머지 시간대 뭐 한 10개월 정도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무난한 흐름으로 간다. 분석대로 간다. 쉽게 말하면 분석대로 간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특별한 순간에만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 우리 지지와 저항은 뭐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지를 잘 받고 왔었어요. 지지선을. 이건 너무 근데 기본이라서 그래도 많이 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가잖아요. 시가로 이탈했어요. 시가로. 이때 시장이 아마 시가가 폭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같이 폭락했어요. 자, 이렇게 그 쌍바닥을 그리고 있고 투심이 꺾였잖아요. 여기서 투매가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나오고 또 급락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주식이 펄어비스가 가볍지는 않잖아요. 이 무거운 주식을 세력들이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일시적으로 밀렸다 쳐도 여기로 다시 올라와 주면 돼요. 종가로. 그리고 12만원 위로 올라와 주면 다시 추세가 바뀔 수 있고 시장이 보합으로 갈 수 있고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실패했죠. 이건 근데 그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거를 실패하고 여기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다음날 좀 크게 꼬꾸라졌죠. 이러면은 완전 추세가 이제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시장을 사실 좋게 볼 수 없는 거야. 버티는 모드로 가는 겁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밀리면 이제 버티는 모드로 가야겠다. 자, 결국 며칠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합을 주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러시아 사태 때문에 결국은 지금 버텼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간이 얼마였어요? 한 12만 원 정도였죠. 12만 원이 아니라 11만 4천 원이었고 12만 원대로 올라와야 이제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 그 전에 이탈했던 구간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아, 이제 여기에서 이탈을 해서 힘들었던 주식이 다시 상승하려면 결국 이 자리 지나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중요한 매물대 자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다시 올라오게 되면 추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요. 네, 크게 한번 보면 답이 나와요. 추세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림상으로. 그렇죠. 또는 여기서 못 버티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얘가 못 가겠다. 그때 가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지금은 숙제가 11만 4천 원 위로 올라와 주면 좋다. 근데 긍정적인 건 뭡니까? 지금 11만 4천 원까지 조금씩 때려주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또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분봉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저는요 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펄어비스 차트를 계속 확인했어요. 펄어비스가 눌리나? 펄어비스가 좀 조정받나? 근데 여기서 펄어비스가 오전장에 이제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니까 전체 종목이 좀 밀리더라고요. 이때 밀렸어요. 밀렸는데 다시 얘가 오르니까
10시 전까지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주도 세력이 맞아요. 지금 세력이 얘를 기준점으로 증시를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게 2% 이상 슈팅 나왔잖아요. 슈팅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거죠. 우리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거 코스닥 분봉입니다. 자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10시까지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쭉 올렸죠. 10시까지 전날 말하는 거죠. 18일 날. 오늘은 10시까지만 좋았다가 그 뒤로 안 좋아졌죠. 자 다시 펄어비스로 넘어올게요. 이 그림 그대로 냅두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 그림이 비슷하죠. 10시까지 올랐다가 쭉 밀려버리고, 전날에는 10시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그 뒤로 쭉 올려버리고, 펄어비스가 시장 움직임과, 그러니까 코스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차트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분봉으로 매물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전 흐름을 좀 보시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죠. 이때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폭락 나오고 또 폭락 나오고, 시장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았죠. 쭉 밀어서 올렸습니다. 쭉 밀어서 올린 만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이제 이 대형주가 마냥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 조정이 어디까지 될 거냐라는 이 매물대 분석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이 박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주식을 오래 해야 보이는 부분이 한데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서 폭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 그럼 여기서 매물대 지표를 불러와 봤습니다. 매물대 지표 오랜만에 불러오네요. 저는 사실 이거 안 봐도 이제 매물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어디에 매물대가 많습니까? 이게 거래가 많이 터졌던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많죠. 이 구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꺾여 있으니까, 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올랐다가 뚫고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이 매물대를 이제 여기서 얘가 일로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매물대들이 어떻게 돼요? 매도 포지션 잡는 거예요. 이탈하니까 지지선.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를 얘가 찍고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행히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잠깐 주춤했어요. 여기서. 왜 주춤했죠? 매물대니까. 매물대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혀서 떨어질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세력이 어떻게 한다? 그 고민을 할 사이도 없이 쭉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슈팅 구간이. 자세히 보시면, 자, 이 고민하는 이 구간이죠. 고민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얘가 와, 여기서부터 슈팅을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시장이 나쁘지 않지 않겠다, 그냥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한 매물 구간을 힘있게 거래가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긴 시초 거래량이랑 장중의 거래량이 달라요. 자, 장중에 저렇게 뻥하고 쏘면서 뚫어버리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또 저항이죠. 기본적으로요. 저항 매물대가 또 있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항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을 한 방에 뚫지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늘 오전에 분위기가 좋긴 했지만 이 저항대에서 한번 조정받고 여기서 저항대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뚫었어요?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는 가파르게 뚫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약하게 뚫었다고 해야 되나? 거래가 이만큼이 없죠. 거래가 뭔가 터진 게 없죠. 거래가 터지면서 뚫어야 보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거래가 터지면서 뚫어야 세력이 뚫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장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봤을 때 막 매수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일반 개미 투자자가요. 개인 투자자가. 예, 그런 영향을 아무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분석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디를 힘들게 뚫었어요? 여기죠. 매물대. 매물대를 힘차게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질 때 어디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 매물대에서 얘네가 지금 힘차게 뚫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
안심, 매물대가. 그래서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까지 내려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반등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반등. 이 반등이 일반적으로는 통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게 한 가지는 대외적 악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예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푸틴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이 대외적 악재가 있는데 이 대외적 악재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이 매물대 안에서 어지간하면 안 밀립니다. 그걸 전제한다고 하면 시장이 조정이 어떻게 된다? 시장이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한 여기쯤에서 조정을 멈추고 반등을 가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오늘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핵심 요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다 이거 주식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수익이 사실은 갈려요. 이걸 모르면 마냥 당하는 거고 알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는 게 꽤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핵심 매물대 분석. 그래서 매물대 보조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물대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 분석을 위해서 펄어비스 차트를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매물 분석을 지금 분봉으로 해서 짧은 구간 분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일봉상의 매물 분석대도 중요하다. 여기도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또 강한 매물대로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뚫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못 뚫고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근데 아까 분봉으로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막 쏘면서 저길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네, 저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개미가 올렸든 누가 올렸든 간에 여기를 뚫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뚫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뚫었으면은 저 저항을 뚫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를 밟아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밟아줘야죠. 그런데 여기를 밟지 못하고 장중에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거의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거 다시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래 그 매물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매물대 여기 많죠. 그럼 한 10만 4천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10만 4천 원에서 이거를 이탈하면 어디에요? 또 이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또 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 넉넉하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많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의 투심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 상승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오른다? 여기 10만 4천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내용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아마 주식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모르고 주식하면요. 주식하면 안 됩니다. 매물대 분석이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하고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주식의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승부가 갈리는데 이 매물대 분석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느낌이나 감각이나 재료만 보면서 매매를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이 물려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